지난달 말 발생했던 소양강 상류 녹조가 지난주 태풍으로 다소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 방제 당국이 녹조 제거선을 다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출생률이 급감하면서 지방 도시의 경우 문을 닫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폐교가 늘면서 지역에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데 일각에선 다양한 방법으로 폐교를 재활용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강원경제인연합회가 동해안 컨테이너 국제전기항로 개설을 앞두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최종 인허가가 늦어져 항로 개설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며 인허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부평지구에 수소에너지 관련 기업 3개사가 입주합니다. 신규 입주 기업은 수소에너지 제조와 플라스마 시스템 개발, 수소 저장 합금 제조 관련 기업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수도권의 젖줄인 소양강에서 녹조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달 말 인제대교 인근 소양강 상류 지역에서 녹조가 관찰된 건데 소양강에서 녹조가 발생한 건 1973년 소양강 댐이 건설된 이후 처음입니다. 네, 강원도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은 녹조 확산 방지를 위해서 조류 제거선을 설치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름이 지난 현재 상황은 어떤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포크레인이 연신 나뭇가지와 부유물을 건져냅니다. 한켠에선 녹조 제거 차량이 초록색으로 변해버린 강물을 퍼나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태풍의 영향으로 중단했던 조류 제거 작업을 지난 15일 재개했습니다. 태풍 오기 전에 저희들이 녹조 작업을 작업해가지고 80%가 완화돼가지고 거의 끝나는 단계인데 태풍이 와가지고 오늘부터 연일 녹조 제거 작업이 진행된 데다 태풍이 지나가면서 상류 지역에 극심했던 녹조 현상은 일부 완화됐습니다. 지난 2일 강을 온통 뒤덮었던 초록색 부유물은 보름이 지난 현재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녹조의 원인인 유해 남조류 개체수도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달 말 인제대교 인근에서 떠올린 유해조류 개체수는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에 해당하는 밀리리터당 1000개를 초과했지만 지난 9일 조류 개체수는 밀리리터당 330개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녹조 제거 작업이 한창인 인제대교 인근 소양강 상류입니다. 이곳 강물은 이달 초까지만 해도 극심한 녹조 현상으로 녹차라떼를 연상케 했었는데요. 지금은 강 중심부의 부유물은 많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류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한창 조업에 나서야 할 때지만 온통 초록빛으로 변해버린 강물에 엄두가 나질 않기 때문입니다. 고급 어종인 쏘가리하고 이제 장어 같은 거를 많이 잡거든요. 근데 지금 걔네들이 스톱했다고 보면 돼요. 왜 이제 주문 받아놓은 양을 못 맞추니까. 언제쯤 녹조가 사라질지 예측도 어려운 상황. 녹조가 날씨에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경우 녹조 현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기온이 계속 오르고 수온이 계속 올라서 또 햇빛을 계속 받고 있고 이러면은 녹조는 다시 생성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온의 영향에 따라서 또 계속 생성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초까지 강원 영서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 최고 기온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네, 이번엔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해마다 태어나는 아이가 급감하면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도 줄고 있습니다. 네, 시골 학교들은 폐교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마을에 흉물로 방치돼 있던 폐교가 박물관으로 색다른 교육의 장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운동장 한켠에 마련된 트랙에서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트랙에서 아슬아슬하게 자전거를 타고 있는 학생은 산악자전거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봐보니까 평상시보다 여기에는 굴복이 있고 또
그 뭔가 펌핑이나 그런 게 있어서 좀 더 많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강원도 원주시 황둔리에 위치한 원주시 산악자전거 파크는 무료로 산악자전거 교육에서 코스 이용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선수 출신 강사진들의 강의도 들을 수 있습니다. 산악자전거를 타기 위해선 보시는 것처럼 안전장구 착용은 기본이고 운동장에 마련된 작은 트랙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원주시 산악자전거 파크는 폐교를 활용해 운동장과 교실을 짜임새 있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악자전거 코스가 이곳으로 연결되는 것은 물론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신규로 지어가지고 만들려면 좀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산에 이렇게 저희가 코스를 마련을 해놓고 또 거기다 지으려면 또 비용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지금 분교를 활용해서 이제 사용을 하니까 아무래도 비용도 많이 절감할 수 있고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옛날 건물에다가 저희가 이제 체험장하고 이런 걸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좀 활용도를 많이 높여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학교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학교는 바로 박물관입니다. 영월 주천면에 마련된 인도미술박물관. 이곳에서 인도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박물관도 폐교를 리모델링했습니다. 인도 미술의 다양함을 분야별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교실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만한 공간이 있는 장소가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박물관이나 초등학교 보면은 초등학교 마을의 중심에 되게 있어서 좋은 위치에 좀 있고요. 영월군에는 이렇게 폐교를 활용한 박물관만 8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 다양한 공간으로의 변신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네, 폐교의 화려한 변신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강원도 내에요. 아직도 이 폐교가 활용 방안을 못 찾은 곳이 무려 56곳이나 있다고 그래요. 네, 생각보다 많네요. 자, 교육당국에서 좀 하루빨리 실효성이 있는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청 북평지구에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기업 3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신규 입주기업은 수소에너지 제조, 플라스마 시스템 개발, 수소 저장 합금 제조 관련 기업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수소에너지 산업 육성에 힘을 쓰고 있는데 그중 북평지구는 동해안과 인접해 저렴한 물류 비용 등의 여건을 토대로 장기 임대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이번 신규 입주 계약에 따라 북평지구 입주 기업은 8개로 확대되는데 이 중 6개는 수소 관련 기업입니다. 강원경제인연합회가 동해안 컨테이너 국제전기항로 개설 최종 인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연합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최종 인허가가 나오지 않아 동해안 컨테이너 국제전기항로 개설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동해안을 통한 수출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적기에 국제 전기 항로를 개설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가고 지난 주말부터 무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찜통더위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른바 더위 먹는 현상이라고 하죠. 온열 질환자까지 크게 늘어났습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 자료를 보면 올해 온열질환 감시를 시작했던 지난 5월 20일 이후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2,244명, 추정 사망자는 29명입니다. 누적 온열질환자의 31.2%인 701명은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했고요. 그중 논밭에서가 14.8%, 길가 10.3% 등 실외에서 전체 환자의 79.2%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피해가 커지자 지자체들마다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부천시는 이동 노동자 쉼터에 생수 1,000병을 지원하고 안양시에서는 환경미화 차량 내에 냉장고를 설치하는 등 폭염 대응책들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일 찜통더위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전국 곳곳에서 폭염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 자주 드시고요. 또 한낮에는 논밭일이나 외부에서의 작업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자신의 아이를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사건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동학대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서 아들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는데 그런 일이 이례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 가방에 넣어보낸 녹음기, 과연 증거로서의 효력은 있는지 또 법적인 문제가 되진 않는지 전문가의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함철성 변호사를 화상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남양주 형사 전문 변호사 서준의 함철성 변호사입니다. 예, 요즘에 인터넷에 어린이집 녹음기, 학교 녹음기 이렇게 검색을 하면 꽤 다양한 형태의 녹음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크기도 작고 외형을 봤을 때는 녹음기로 보이지 않기도 하는데요. 사실 오죽 의심이 되면 또 이제 아이 편에 녹음기를 보냈을까라는 부모 마음이 이해도 됩니다만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관하여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위와 같이 금지하는 청취 행위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제한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녹음키를 켠 상태로 아이와 선생님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대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위법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녹음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고소고발이 진행이 됐을 때 증거로서의 가치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효력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의 배제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녹음기를 아이 편에 보내고 또 녹음한 게 드러난다면 오히려 이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아이 편에 보낸 녹음기가 발견됐을 경우 녹음기가 켜져 있지 않다고도 이게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일인가요? 대구지법 판례에서는 10개월 남짓 영유아 학대와 관련해서 어린이집에서 녹음한 경우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에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본인이 대화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예를 들어 집이나 어떤 공간에 녹음기를 설치해 놓고 녹음한 경우 등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녹음되지 않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함철성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백시가 제1호 금주 지역 지정을 위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진행합니다. 금주 지역으로 지정될 대상지는 황지동 솔바람공원으로 태백시 주민이라면 누구나 태백시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솔바람공원은 그동안 상습 주취자와 음주자로 인해 주민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횡성 계란이 16일 횡성읍 반곡리에서 홍콩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횡성 계란이 지난 2월 홍콩 수출을 재개한 이후에 3억 3천만 원의 판매고를 올렸는데요. 횡성 계란의 홍콩 수출은 지난 2016년에 시작된 이후 지난 2021년 12월부터 일시적으로 중단돼 왔습니다. 원주시가 오는 9월 1일부터 2023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은 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은행을 통해 융자금에 대한 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2차 보전 사업입니다. 융자 대상은 원주시에 주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융자 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3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동해시가 망상 오토캠핑장을 대상으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합니다. 망상 오토캠핑장을 거점 숙박 공간으로 지정하고 커뮤니티 센터를 회의실 등을 갖춘 근무 공간으로 제공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9월부터 시범 운영되며 수도권 기업체들이 일정 기간 동해시에 머물면서 지역 경제에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